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는 23일에서 25일 사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핵실험장 폐쇄 소식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내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특검 문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본회의 소집에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어제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조양호 회장 일가의 퇴진과 당국의 엄정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아침 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이번 주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발빠르게 비핵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남북 정상은 핵실험장 폐쇄 전 한라인을 가동할 전망입니다. 정우섭 기자입니다. 북한이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밝힌 시점은 오는 23일에서 25일. 핵실험장 폐쇄 방법은 갱도를 폭파시키는 방식입니다. 핵시험장의 모든 갱도들을 폭발의 방법으로 북락시키고 입구들을 완전히 폐쇄한 다음 북한은 당 중앙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며 핵실험장 폐쇄를 투명성 있게 보여주기 위해 외신 기자단을 초청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북부 핵시험장 폐기를 투명성 있게 보여주기 위하여 국내 언론기관들은 물론 국제기자단의 현지 취재 활동을 허용할 용의가 있다. 단 취재 장소가 협소하다면서 취재지는 중국과 러시아, 미국과 영국, 그리고 우리나라로 한정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앞서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핵실험장 폐쇄 시 언론인을 초청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남북 정상의 첫 통화는 이르면 이번 주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통화 시기와 의제를 다루는 실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오는 22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주쯤 한라인이 가동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정우섭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핵실험장을 폐쇄한 데 대해서 매우 똑똑하고 정중한 제스처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장 폐쇄 결정에 감사하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 12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히며 매우 똑똑하고 정중한 제스처라고 북한을 치켜세웠습니다. 백악관은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폐쇄 과정에 대한 국제 전문가들의 충분한 사찰, 검증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 외교안보 총책임자인 존 볼턴 보좌관은 미북 회담에서 북한 핵 폐기는 물론 생화학 무기, 한국과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핵 합의 탈퇴가 북한과 비핵화 합의를 이루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 북한은 스스로 이란처럼 매우 유리한 협상을 얻어내지 못할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적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진정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드러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이 회담장에서 걸어나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들과 시민들이 어제 서울역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출입국 당국은 한진그룹 일가의 외국인 불법 고용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비가 내리는 주말 저녁, 가면을 쓴 사람들로 서울역 광장이 가득 찼습니다. 퇴진하라! 퇴진하라!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들과 일반 시민 300여 명이 한진그룹 총수 일가를 규탄하기 위해 두 번째 집회를 열었습니다. 여러 사원님들의 그런 기본적인 인권도 보장되지 않는 이 현실에 분노하면서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조 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인하대 학생들도 참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정당국은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필리핀 여성 가사 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출입국 당국은 대한항공 본사 내 인사전략실 등지에 수사관들을 보내 가사 도우미 채용과 관련한 기록들을 확보하고 대한항공이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조 회장 자택에 조달하는 데 관여한 정황을 잡아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 동포나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이들로 제한됩니다. 출입국 당국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가사 도우미 고용에 관련돼 있는 인물들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한밤중에 투신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울산에서는 맨홀 뚜껑에서 작업을 하던 인부가 지나가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을 성민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소방대원들이 신속하게 화단에 에어매트를 설치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니 한 남성이 베란다 난간 위에 걸쳐 서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40살 김모 씨가 투신 소동을 벌였습니다. 김 씨의 딸이 아버지가 목숨을 끊으려 한다고 문자로 신고했습니다. 시원회장 구급대원이랑 이제 구조대원 가가지고 이제 설득하는 상황에서 딸을 이용해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하다가 권해서 김 씨는 무사히 구조됐고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좁은 하수구에서 작업모를 쓴 남성을 건져 올립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울산 울주군 온남초등학교 앞 도로 맨홀에서 55살 김모 씨가 떨어져 숨졌습니다. 김 씨는 맨홀에서 보수 작업을 한 뒤 올라오던 중 67살 김모 씨가 몰던 그랜저 승용차에 부딪혀 추락했습니다.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이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 스타일란다가 유명한 글로벌 화장품사에 수천억 원에 인수되면서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국내 대형 백화점들이 온라인과 SNS에서 뜬 브랜드 모시기에 앞다퉈 나서고 있습니다. 주말 황금 시간대에 주요 매장을 선뜻 내주고 있습니다. 신은석 기자입니다. 유아용 수영복, 엄마와 맞춰 입는 패밀리룩, 소셜 네트워크에서 팔리던 아동복 브랜드가 오프라인 매장에도 등장했습니다. 우연치 않게 저희도 이제 제작을 하나 하게 되었는데 많은 지인이랑 이제 주변 분들이 저희도 구매하고 싶다고 하셔서 이른바 빅3 백화점들이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 개인 SNS를 통해 인기를 끈 상품 모시기에 나섰습니다. 주말 황금 시간대 행사장을 할애하고 상설 매장도 열었습니다. 선정 기준은 SNS 팔로워 수가 1만에서 10만 정도의 미들급 인플루언서이거나 손님들은 SNS 후기를 보고 궁금한 점을 현장에서 해결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SNS 사진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 낭비를 피하려고 미리 알아보고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친구가 이쁜 신발 있다고 SNS 보여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보려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막. 기업들 입장에서는 젊은 고객을 붙잡고 스타트업도 발굴하는 새로운 통로입니다. 젊은 세대들의 경우에는 자기네들의 SNS를 통해서 구매 경험을 공유하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전문가들은 그러나 검증이 완벽하기 힘든 SNS 기업의 특성상 식품 등 예민한 품목의 구매에는 유의하라고 조언합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내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드루킹 특검으로 장외 투쟁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본회의 자체를 열 수 없도록 실력 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우섭 기자입니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내일 오후 2시에 소집됩니다. 하지만 사직서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우선 의결 정족수인 147석을 채울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소속 일부 비례대표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들까지 범진보 진영 의원들이 모두 본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주평화당 등 일부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어 본회의에 불참하는 이들이 생길 가능성도 나옵니다.
의결 정족수를 채우더라도 자유한국당의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당 내부에선 본회의 개의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다른 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입을 막거나 의장석 점거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9일간의 단식에도 드루킹 특검이 관철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합의 없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두고만 볼 수는 없다는 입장에 따른 겁니다. 한국당은 오늘 오후 9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 개의에 대비한 원내 전략을 세울 방침입니다. TV조선 정우섭입니다. 홍익대 미대 수업에서 동료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25살 여성 안모 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1일 인터넷 커뮤니티인 워마드에 자신이 말다툼을 벌인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전국 곳곳에 새벽까지 내리던 비도 지금은 대부분 잦아든 상태입니다. 다만 내린 비로 인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현재 옅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짧은 만큼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낮이 되면서 기온도 빠르게 오릅니다. 서울 22도, 대구 25도 등 다소 쌀쌀했던 어제보다 5도 이상 기온이 높겠고요. 예년 이맘때의 봄 날씨를 보이며 따뜻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대기가 세정되면서 오늘 전국의 대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낮 동안 나들이 나가보셔도 좋겠는데요. 다만 밤이 되면 중서부 지역의 먼지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 14.1도, 강릉 16.1도 등 어제와 비슷한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2도, 강릉 21도, 울산 25도 등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이번 주 초반에는 낮 동안 다소 더운 날씨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